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있으신가요? 시어머니가 육아 방식에 간섭할 때마다 속이 터질 것 같거나, 며느리가 집안일을 내 마음에 들게 하지 않을 때 답답하거나, 명절 때마다 서로 눈치 보느라 집안 분위기가 무겁거나, 그럴 때 마음이 정말 복잡하죠. 화가 나면서도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는 생각, 내가 참으면 되는 건가 하는 자책감, 때로는 이 관계가 영원히 좋아질 수 없을 것 같다는 절망감까지.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고부 갈등을 완전히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갈등이 있더라도 평화로운 고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부처님의 지혜 8가지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알려드릴 갈등을 화합으로 바꾸는 비밀 공식은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들 겪어보셨을까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내 아들을 잘 보살피고 있는지 걱정될 때, 손주 양육 방식이 내 방식과 달라서 답답할 때, 며느리가 가족 모임에 소극적일 때의 서운함, 집안 전통이나 관습을 이해하지 못할 때의 안타까움,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의 조언이 간섭으로 느껴질 때의 스트레스, 육아나 살림에 대한 평가받는 느낌의 부담감,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서 느끼는 외로움, 자신의 방식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서운함. 이런 갈등들이 쌓이면 서로를 피하게 되거나, 남편이나 아들이 중간에서 곤란해하거나, 심지어 부부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부처님은 이런 상태를 무명에 가려진 관계라고 표현하셨어요.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관점에만 갇혀 있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무명을 걷어내고 진정한 화합을 이루는 방법도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을 해결하는 부처님의 8가지 지혜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상대방 입장 이해하기의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모든 갈등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함에서 시작된다. 시어머니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며느리도 처음 겪는 역할이에요. 새로운 가족,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하고 있을 수 있어요. 어머니의 조언이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 며느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며느리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아들을 키우고 돌보며 살아오셨어요. 그 경험과 사랑이 때로는 걱정이나 조언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간섭이 아니라 관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상대방과 대화할 때 이런 문장으로 시작해 보세요.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니, 또는 며느리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니,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또는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두 번째는 기대치 조정하기의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다고 하셨어요. 서로에 대한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시어머니께서는 며느리가 처음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가르쳐 주시고 기다려 주세요. 며느리께서는 시어머니가 갑자기 모든 걸 이해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세대 차이와 생활 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걸 인정하세요. 기대치 조정 방법입니다. 완벽한 관계보다는 조금씩 나아지는 관계를 목표로 하세요.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변화해 보세요. 작은 진전도 인정하고 격려하세요. 세 번째는 소통의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른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갈등의 많은 부분이
소통의 문제에서 시작돼요. 효과적인 소통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나 메시지 사용하기입니다. 왜 그렇게 해? 대신에 내가 보기에는 이런 방법도 있는 것 같아. 틀렸어 대신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둘째, 감정 표현하기입니다. 어머니, 제가 서운했던 게, 또는 며느리야, 나는 걱정이 되어서 그랬던 거야. 셋째, 타이밍 선택하기입니다. 감정이 격해진 순간보다는 차분할 때, 다른 가족들이 있을 때보다는 둘만 있을 때. 넷째, 경청하기입니다.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들어보기, 중간에 반박하지 않기.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 같은 반응 보이기. 네 번째는 경계 설정하기의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적절한 거리가 아름다운 관계를 만든다고 하셨어요.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해요. 시어머니께서는 며느리의 육아 방식이나 살림 방식에 대해 조언은 하되 강요하지 마세요. 최종 결정권은 며느리에게 있다는 걸 인정해 주세요. 며느리께서는 시어머니의 경험과 지혜는 존중하되 내 방식도 당당하게 지키세요. 단, 예의는 지키면서요. 건강한 경계 설정 방법입니다. 조언 감사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부분은 제가 결정하고 싶어요. 어머니 방식도 좋지만 저는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다섯 번째는 감사 표현하기의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관계를 치유한다고 하셨어요. 작은 것이라도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시어머니께서 며느리에게 할 수 있는 감사 표현입니다. 아들을 잘 보살펴줘서 고마워. 손주를 이렇게 예쁘게 키워줘서 고마워. 집안일 하느라 수고 많아. 며느리께서 시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감사 표현입니다. 좋은 조언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걱정해주셔서 고마워요. 감사 표현을 할 때는 구체적이고 진심 어린 말로 해야 효과가 있어요. 여섯 번째는 공통점 찾기의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되 같음을 찾아라고 하셨어요. 갈등에만 집중하지 말고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공통점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둘 다 아들 또는 남편을 사랑한다. 둘 다 가족의 행복을 원한다. 둘 다 손주 또는 아이를 사랑한다. 둘 다 평화로운 가정을 원한다. 이런 공통점을 확인하면서 대화를 시작하면 훨씬 부드러워져요. 우리 둘 다 누구누구를 사랑하니까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봐요. 일곱 번째는 시간의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좋은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해요. 시간의 활용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짧은 시간부터 함께 보내기, 천천히 신뢰 쌓아가기, 급하게 변화를 요구하지 않기, 작은 변화도 격려하고 인정하기, 때로는 시간이 약이 되기도 해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여덟 번째는 사랑과 자비의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덕목이 바로 자비예요. 상대방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자비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상대방의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하기, 상대방의 장점을 자주 칭찬하기, 상대방이 힘들 때 도움 주기,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거나 좋은 마음 갖기. 부처님은 사랑은 모든 갈등을 녹인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제 이 8가지 방법을 하나로 묶은 부처님의 비밀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이름하여
PEAC 공식이에요. P는 퍼스펙티브 관점 바꾸기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 E는 expectation 기대 조정입니다. 현실적인 기대치 갖기. A는 appreciation 감사 표현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기. C는 communication 소통하기입니다. 마음을 열고 대화하기. 이는 empathy 공감하기입니다. 상대방의 마음 이해하기. PEAC 관점을 바꾸고 기대를 조정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소통하고 공감하기. 이 공식만 기억하시면 어떤 갈등도 해결할 수 있어요. 실제 적용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상황은 육아 방식 차이입니다.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너무 자유분방하게 키우는 것 같아. 며느리가 화가 나려는 순간 PEAC 공식을 적용합니다. P, 어머니도 손주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 완벽한 동의는 어려워도 어머니 마음은 이해할 수 있어. A, 손주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C, 어머니 방식도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어머니도 처음에는 육아가 어려우셨을 텐데. 이렇게 하면 갈등이 대화로 바뀔 수 있어요. 부처님도 말씀하셨어요. 관계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변한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때로는 한 걸음 나아가다가 두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관계 개선은 직선이 아니라 나선형으로 진행되거든요.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다. 실제로 갈등을 잘 해결한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돼요. 서로의 지혜를 나누고 서로를 의지하고 진정한 가족이 되는 거죠.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서 인생의 지혜를 얻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갈등을 잘 해결한 관계는 더욱 강해진다고 하셨어요. 갈등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갈등을 해결하면 그 관계는 가장 아름다운 가족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을 해결하는 부처님의 8가지 지혜를 알려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상대방 입장 이해하기의 지혜. 둘째, 기대치 조정하기의 지혜. 셋째, 소통의 지혜. 넷째, 경계 설정하기의 지혜. 다섯째, 감사 표현하기의 지혜. 여섯째, 공통점 찾기의 지혜. 일곱째, 시간의 지혜. 여덟째, 사랑과 자비의 지혜. 그리고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은 PEAC 공식. 관점 바꾸기, 기대 조정, 감사 표현, 소통하기, 공감하기. 이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분명히 갈등이 해결될 거예요. 그리고 그 화합된 마음으로 더 아름다운 가족 관계를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합하는 가족에는 복이 깃든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복이 가득하길 바래요. 여러분은 어떤 고부 갈등으로 마음이 힘드신가요? 댓글로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함께 나누면서 해결해 봐요.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8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와닿으셨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실제로 적용해 보신 후기도 궁금합니다.
이런 가족 관계와 화합에 관한 부처님의 지혜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더 평화롭고 행복해지는데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자주 찾아뵐게요. 고부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 하나 더 전해드릴게요. 화합된 마음을 가진 가족은 어디에 있든 평화를 만들어낸다. 여러분도 화합된 마음으로 가정의 평화와 사랑을 나누는 가족이 되시길 바래요. 다음 영상에서는 배우자와 싸우지 않고 사는 부처님의 부부법을 준비했어요.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을 밝고 긍정적으로 바꾸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라며 등불 편지였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나무 아미타불.